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 미를 향한 열정 모두를 위한 중심 잡힌 이야기 신경민의 시간 더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는 김현지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시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김현지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죠. 온갖 흉한 얘기들, 공적, 사적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아주 은밀한 얘기까지 있죠. 그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사실 지난 21년 대선과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내부 사정으로 여의도에 쭉 돌아다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귀에까지 들려와서 사실은 저는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에 5인방, 7인방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김현지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김현지 씨가 주목도가 높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진부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끼리끼리 얘기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렸던 사실들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분명히 있죠. 그 당시에 정진상 이분이 이제 굉장히 셌고요. 그 다음에 김용 그리고 요즘에 7인방이라고 얘기되는 분들 이름이 쭉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진상 실장이 사법 처리가 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그 뒤에 김현지 원톱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점은 이 원톱이 왜 김현지 씨로 모아졌느냐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정진상이라는 핵심이 사라져버린 탓도 있지만은요. 이재명 후보가 이 결정을 하는 행태와 관련해서 측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 면피, 책임 회피, 결정 회피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측근들의 특히 원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하여튼 어찌됐든지 지금 김현지 원톱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팩트가 됐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김현지 의혹을 정리를 하자면 대개 몇 가지로 되죠. 모든 인사에 관여한다. 그리고 모든 돈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과 공범 측근 재판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제 경력, 이력, 활동회가 전과도 포함해서 모두 불투명하다. 모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과격하다. 그래서 발언을 할 때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점으로 되게 이렇게 모아지죠. 인사 의혹이 이제 그 중에서 맨 처음으로 드러난 의혹이었죠. 이번에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렇게 파고 파면서 김현지 씨 이름이 거론이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름들인 모든 고위직의 결정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장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막 시끄러우니까 언제 그만두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뜻밖에도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씨가 연락을 해가지고 사퇴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물론 본인들은 부인했지만요 거의 지금 여의도에선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총무비서관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말하자면 등용에 관련된 사람이 사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이게 중요한 에피소드가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김현지 인사 개입의 한 증거로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팩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물론 핵심은 고위직을 누가 추천했느냐, 누가 가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인사가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에서 주목하는 인사는 대통령실의 비서관, 행정관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 또 의원실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 어느 의원실의 보좌진이 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에 제가 직접 청와대 인사를 지켜본 바로는 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들어가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장관 인사, 뭐 실장, 수석 인사도 중요하지만은 비서관 행정관에 특히 또 어느 보좌진이 가느냐라는 문제는 아주 예민합니다. 이번 대통령실 인사에서도 이런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본인의 보좌진을 대통령실에 보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제 그 고위직 중에 한 사람이 그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실세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 사람이요, 자기 보좌진도 제대로 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가 실세야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보좌진도 제대로 데리고 못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가 실세라고 하는 걸 누가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의 경우가 체크가 됐어요. 친명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의외의 인물의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행정관에 진입한 경우가 있었다는군요. 그래서 왜 갔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요, 구름파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구름파. 참 흥미로운 그룹이죠. 한국 사회를 주름잡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인연이 있잖아요. 대개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끼견과 근무연이 있습니다. 이게 5대 연입니다. 그런데 구름파? 이건 뭘까요? 이건 끼견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현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또 하나, 돈 문제는 뭐 누가 얘기할 것도 없이 대선 자금 요구 녹음이 폭로가 됐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마 경기지사 사무실에서 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뭐 300억을 요구하는 돈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통화 상대방이 녹음이 안 된 거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김현지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를 않고 있죠. 이런 걸로 봐서 그러면 이게 사실이란 거야? 라고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걸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관심거리긴 한데 잘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아주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바로 이 녹음이 정권 초기에, 몇 달 되지도 않는 정권 초기에 흘러나와서 어딘가로 흘러가서 이것이 유튜브 방송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유통 경로와 유통의 시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알면 좀 이것도 분석해 주시죠. 공범관계 측근의 변호사 해임건도 예사롭진 않죠. 근데 이건요, 이 당사자인 설주환 변호사가 이미 사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 당시에 2003년도 가을 얘기입니다. 벌써 2년 전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검사의 입을 통해서 바로 사임이 아니고 뭐 해임 비슷한 사임이다라는 것이 국회에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점화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공범관계 피고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자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증언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것도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흥미로운 대목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김현지 파문은 심상치는 않아요. 근데 이 심상치 않은데 이것을 또 공개석상에 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버티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더 심상치 않습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에 내놓을 수 없다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모자라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최고 결정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야당이 보면 힘도 없고 좀 모자라지 않아요?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야당도 이 대목에서는 물러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김현지 행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운영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운영위가 파행으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또 국감에 그러면은 김현지 출석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머지 또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지금 전국을 가르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행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